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생산자에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까지 제품이 도달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복잡한 유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는 총판에다 판매를 위탁을 하고요. 또 총판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서는 동네 가게, 소매점에다 판매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던 것이 여태까지 재래 유통 구조인데, 이 소비자 가격에 어떤 경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중간 유통업자들이 취한 유통비, 이게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물건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을 향해서 광고 활동을 합니다. 신문 광고, TV 광고, 인터넷 광고, 이 광고비조차도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비하고 광고비가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면 약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은 이게 비교적 낮아서 50% 정도 이제 차지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생활 필수품 85% 정도가 유통비하고 광고비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에 비해서 이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 유통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이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가격 경쟁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창고 매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고 매장에서 있죠. 이마트.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슈퍼마켓에서 살 때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유통비가 그만큼 간소화된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이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생략하자라는 마케팅이에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자. 그러면 물건값이 더 저렴해질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래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세계 경제 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내에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논문으로 발표가 됐던 이론입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질 것이다. 그럼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저렴해진 소비 가격 때문에 풍부한 소비 문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생산자들은 이 풍부한 소비 문화에서 일어난 이익을 갖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소비자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사서 쓸 수 있는 바야흐로 인류는 제4의 산업혁명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예요. 핑크빛 이론입니다. 근데 논문 속에 존재하던 이론에 불과했어요. 왜냐? 생산자가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설사 알았다 손 쳐도 생산자에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의사표현, 즉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 속에만 존재하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 불과하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실제 유통의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명된 1950년대 후반부터 일부 똑똑한 생산자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를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생산자로부터 특별하게 관리받는 특정 소비자 집단은 유통업자나 광고를 통하지 않고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내지고 있구나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DM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그럼 또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구매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주문 엽서라든지 주문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실제 유통의 접목이 된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고 최후의 마케팅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왜 최후의 마케팅이냐? 그 어떤 유통보다도 소비자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이상 소비자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통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마케팅, 유통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주장을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성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회사 뉴스킨에 대해서 그 뉴스킨의 수익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사업 비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물건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위탁 판매업자나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기네가 직접 소비자를 관리를 합니다. 저도 뉴스킨에서 컴퓨터도 관리를 받는 멤버십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일반 유통에서 물건을 사던 소비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일단 뉴스킨은 위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유통비가 안 들어갔어요. 유통비가 안 들어간 만큼 제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광고비가 안 들어간 만큼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뉴스킨의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삼성그룹에서 부장으로 재직했던 셀러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였다가 이런 뉴스킨의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사업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뉴스킨 제품, 뉴스킨 사업을 소개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제가 뉴스킨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소개를 합니다. 중국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제가 뉴스킨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로부터 뉴스킨을 소개받고 뉴스킨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 1대회원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물건을 샀다. 그럼 물건 값의 6%를 제가 이익 배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친구도 뉴욕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또 소개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또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수원에 사는 부모님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이 중국에 있는 친구는 홍콩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원이 막 늘어납니다. 내가 몇 명을 하든 그 몇 명이 몇 명을 하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뉴스킨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총 한 달에 총 합계 금액이 $2,000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제가 대리점이 돼요. 그럼 대리점이 됐다 내가. 그럼 평균 22%에 달하는 대리점 이익 배분을 제가 더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회원 중에 누군가도 나처럼 대리점이 돼요. 대리점을 프랜차이즈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 중국에 사는 이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나처럼 월 $2,000 이 매출이라는 회원들을 확보하게 되면 대리점이 돼요. 그럼 저로부터 프랜차이즈 돼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독립된 중국 대리점으로부터 얼마의 매출이라든지 간에 총 합계 매출의 5%에 달하는 이익 배분을 제가 또 추가로 받습니다.
이걸 6레벨까지 받아요. 근데 이 6레벨까지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국에서 생긴 대리점 사람처럼 월 2,000달러 매출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제가 5명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5명. 1레벨에 5명의 대리점이 배출이 된 거죠. 근데 이 5명도 더도 덜도 말고 나처럼 5명씩을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레벨에 가서는 25명의 대리점이 탄생이 됩니다. 3레벨 125명의 대리점, 4레벨 625명의 대리점, 5레벨, 6레벨, 7레벨 꾸준히 늘어나겠죠. 제품이 저렴하고 탁월한 그 품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근데 무제한으로 이익 배분을 해주는 건 아니고 7레벨 이후에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해주지 않아요. 6레벨까지만 제한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5레벨, 6레벨 생략하고 4레벨까지만 해도 약 800명의 대리점주가 생겼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800명의 대리점주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용할 제품이 집에 있어서 전혀 안 샀다 손 쳐도 본인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회원들이 사용한 합계 금액이 미니멈 한 달에 2,000달러 매출이 일어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2,000달러의 5%면 1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0만원. 그럼 800명의 대리점에서 5% 이익 배분 10만원씩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8천만원. 1번, 2번, 5% 이익 배분 3번까지 다 더한다면 한 달 수입이 1억 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수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입 구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사기 다단계 피라미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변별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수입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의문이 이제 확연하게 풀립니다. 뉴스킨의 이제 수입 구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면,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셀러리맨이었었습니다. 근데 최정희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뉴스킨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경제활동을 바꾼 거예요. 최정희 사장님 제가 만날 때만 해도 대학 교수 지망생이었었어요. 강사, 대학 강사. 근데 지금은 뉴스킨 전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경옥, 서진 사장님 부부 사업자입니다. 서진 사장님은 기아 자동차 과장 출신이셨어요. 지금 부부가 전업을 하고 계세요. 김영우 사장님 현대자동차 출신입니다. 이길재, 장순영 사장님 국민은행 차장 출신이세요. 데니엘 김 호주교포, 로니박 재미교포입니다. 김국주 사장님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예요. 그래서 기존 회원이 새로운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새로운 멤버십, 새로운 회원들을 소개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제가 회원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제품 쓰는 회원이건 사업을 하는 회원이건. 그래서 100원짜리를 하나 샀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제 1대 회원이 1대 회원이 샀기 때문에 6%의 이익 배분을 받습니다. 6%. 근데 제가 대리점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몇 명을 하든 그 몇 명이 몇 명을 하든
현실적으로 약 10명 내외의 회원이 확보가 되면 대리점이 되는 게 통상 예입니다. 매출 2,000달러 저절로 뜨는 회원이 생긴 거죠. 대리점이 되면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이익 배분을 또 받습니다. 22%. 그래서 토탈 28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으로 이익 배분에 지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대리점 배출한 사람들한테 5%를 줍니다. 6레벨까지. 100원 매출에 5%면 5원이에요. 6레벨까지 지급을 하려면 30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까지 받을 수 있느냐? 5% 이익 배분을 1대 스폰서, 2대 스폰서, 3대 스폰서, 4대 스폰서, 5대 스폰서, 6대 스폰서, 7대 스폰서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6레벨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만 5%의 이익 배분을 받습니다. 근데 100원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회원들한테 나누어준 이익 배분이 얼마냐면 내 통장에 들어온 28원. 나보다 먼저 회원이 된 6명한테 지급한 30원하고 28원을 더하면 58원. 100원 매출에서 회원들한테 나누어준 이익 배분 58원을 빼면 얼마가 남느냐? 42원이 남습니다. 이 42원은 제품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약 22%, 22원 정도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예요. 20원은 회사 이익금. 근데 이 22%의 원가 구성비를 다른 유통하고 비교해 분석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수성,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이 원가 구성비를 한번 다른 유통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뉴스킨. 일반 유통하는 위탁 판매 광고를 하는 A라는 제품. 원가. 뉴스킨은 22%가 원가예요. 일반 유통은 3 내지 10%가 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마켓에서 100원짜리 제품을 만났다. 그러면 제조 원가는 3원 아니면 1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회사 이익금 뉴스킨 20%가 이익률이에요. 일반 유통 1 내지 3%가 생산자의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뉴스킨 나머지 돈 58%, 58원을 어디다 썼느냐면 소비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해준 거예요. 일반 유통에서 나오면 87%, 원가에 비한다면 무려 8배, 9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수익금에 비한다면 약 30배에 달하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광고비, 중간 유통업자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한 군데 유통 단계에서 무려 40%의 유통비를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이런 고비용의 유통비를 쓰지 않고 원가에다 더 투자를 하자. 그럼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대부분 세계 특화와 관련된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는 이유는 워낙 많은 원가가 투자가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하지 말고 이미 제품 사용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도록 하자. 근데 그냥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극적으로 할 테니까 소개한 만큼 이렇게 이익 배분을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비, 유통비를 발생하지 않고 원가에다 더 투자를 해서 최고의 제품만 만들어낸다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조악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회원 가입한 사람만이 불합리하게 많은 돈을 버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입이 되는 그 다음에 최고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최후의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사업에 동참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